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3학년 때 무엇인가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활동 라인을 구성하면서 자소서 라인을 미리 짜놓고요, 대학별 자유문항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학별 자유문항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소개서 변경사항을 좀 먼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학년이 있고요, 2022학년이 있는데 요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죠? 2021학년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2022학년부터 이렇게 변경사항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는데 4번 같은 경우도 작년도 자율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문항이다 보니까 이 자소서 4번이 없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이 없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는 학교들이 보통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4번 대신 그거를 다 몇 번으로 뺐냐면 3번으로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1번이 뭐 쓰는 거였냐면요, 학업에 대해서 쓰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저 공부 잘해요,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마추어들이나 그렇게 쓰는 거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관심사 이런 걸 통해서 생기부에 없는 자신을 좀 어필하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인성을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번, 2번이 묶여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서 하나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의 비중을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비중을 좀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부터 변경된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딘가요? 자소서 1번입니다. 1번 되게 중요하다. 1500자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학업과 전공 적합성인 이 전공에 대한 2번 부분이 1번으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관련돼서 노력한 거, 이거 전공이에요. 그죠? 전공에 대한 부분이고요. 본인이 의미 있게 했던 학습 경험, 요게 이제 학업인데, 요 학업에 대해서 쓰라 그랬더니 굳이 또 공부 얘기를 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연구한 얘기들을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소논문 만들었다고 하는데 학술 보고서를 만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연구했던 것도 학업이잖아요. 대회를 준비했대요. 이런 것도 다 학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통해서 공부 라인,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직접적 얘기보다는 간접적인 이런 연구 라인인데, 이 연구 라인이 전공과 묻어 들어가면 좋겠죠. 전공과 묻어 들어간다는 건 그 학과와 관련된 연구나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을 노력한 거를 쓰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경험을 토대로 배운 점을 기술하랍니다. 인성입니다. 그런데 인성 쓰라 그랬더니 보통 아이들이 봉사 많이 쓰는데 봉사 좀 쓰지 마십시오. 봉사 쓰시면 안 됩니다. 1000명의 아이들 중에 900명이 봉사를 써요. 그러니 평가는, 사정과는 얼마나 똑같은 글을 읽을까요? 그러니까 봉사보다는 학교 생활 안에서 아이들과 협력하고 소통했던 이런 라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것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3번 자율문항인데요. 자율문항은 대학교한테 그냥 맡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서울대학교는 책을 보겠답니다.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읽었던 책 3권을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자율문항을 냈는지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건국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외 다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다 이 첫 번째 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 자, 지원 동기를 쓰랍니다. 첫 번째 뭘 쓰라고 하나요? 지원 동기. 너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니? 이거 먼저 쓰는 거고요. 그 지원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 과정이 뭐야?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 건 뭐며? 그거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서술형식이 아니에요. 설명글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어떤 이제 개고생을 하고 어떤 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되게 구체적인 사항을 쓰라는 건 여러 개 쓰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은 자소서
2번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2021년 아이들 기준으로 결국은 자소서 2번이 4번으로 온 겁니다. 3번이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3번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1번에다가 전공을 찾아가는 어떤 학업 중심의 연구를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자율문항은 전공 활동에 대한 부분을 쓰면 좋다. 그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통한 어떠한 연구 단계들, 그런 연구를 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네, 그 지원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광운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광운대학교는 뭐가 좀 틀리냐면요. 우리 학부의 진로 선택을 통해 노력한 과정을 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동기예요. 네가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야?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대학교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가 틀리냐면 요게 틀린 거예요. 학업 계획.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네가 우리 대학에서 어떤 학업을 이끌어 나갈 건지를 보여줘 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학과 소개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한마디 해볼까요? 학과를 체크를 한다라는 건 학교 생활할 때부터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동국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활동 중에 전공 중심. 동국대학교 아시다시피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 많이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준비니까 좀 전공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노력 과정인데 이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대요. 이렇게 쓰지 말고요. 하나를 좀 구체성 있게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2022 시즌부터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쓰래요. 결국은 지원 동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동국대학교 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동국대학교 쓰는 방법이 결국은 건국대 고려대회 다수 이거랑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대학교는 아마 자소서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확정되면 말씀드릴 건데 일단 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말하겠지만 고려대학교는 자소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아이들을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계획안이고요.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게 바뀐 게 있으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생들의 자소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3번을. 그러면 이 3번을 쓰기 위해서는 소재가 필요하고요.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거와 관련된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미리 계획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원 동기인데요. 자, 내가 그 학과를 왜 갈까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에 걸치면서 어떠한 관심사가 있었고 그 관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문성이 점점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과정이 결국은 노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은 아까 대학이 말한 뭘 쓰라는 거냐면 구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해서 너가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의 잠재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면 학교 다니는 시절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스토리를 짤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주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공에 대한 지식이 학년별로 발전하는 이 스토리가 있으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2학년 때 연결고리 이렇게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요걸 갖고 동아리나 진로에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다라면 나중에 자소서 쓰기 되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학업 계획이 있는데 아까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 학업 계획을 쓰랍니다. 광운대 학업 계획을 쓰면 요걸 통해서 내가 니네 학교를 가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었다라면 이제는 뭘 해야 할까요? 학업 계획이니까 당연히 학과 소개를 통해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학교가 어떤 방향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먹고 사는 이 잡을 형성하기 위한 배움의 스토리로 마무리 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중에 대학교 학과 소개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은 미리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토리 키워드를 통해서 나중에 자소서에다가 내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점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설날에 준비한 자기소개서 대학교가 말하는 3번 자율문항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새학기가 됐을 때 계획표를 짜실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활동의 키워드를 가지고 2학년과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